아프리카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1명 등 인질 4명이 프랑스 군대 구출 작전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들어간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인 2명이 구출 도중 전사했습니다.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은 여행 자제 지역인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피랍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차량이 인파 속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은 신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 점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후 8시를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김병욱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2.5km 거리를 운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이 국제육상연맹 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1931년에 시작한 서울국제마라톤이 세계적 대회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국인 40대 여성을 포함해 아프리카 무장단체에 억류됐던 인질 3명이 무사히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구하려다 프랑스 특공대 군인 2명이 전사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인질들을 향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왜 위험 지역에 갔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따져 물었고 프랑스 시민들은 무모한 관광객들을 위해 영웅들이 희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한수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 풀려난 프랑스인 2명과 한국인 1명이 파리 군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활주로에서 이들을 맞습니다. Nous avons également une pensée émue pour notre chauffeur guide béninois, lâchement assassiné lors de notre enlèvement. 그러나 인질을 구출하러 갔던 프랑스 군인 2명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인 이들은 부르키나파소의 무장 세력 수경지에 은밀히 침투했다가 테러리스트의 근접 사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인질의 안전을 우려해 부대원들은 발포하지 않고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France a perdu deux de ses fils et nous perdons deux de nos frères. Voilà. C'est toujours très douloureux. 전사자들에 대한 애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프랑스 내에서는 인질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가는 바람에 무고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내용의 SNS 댓글은 100만 개의 공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모레 오전 11시 파리 중심가에서 전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 40대 한국인 여성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여행 자제 지역인 이 부르키나파소에 간 건지 그리고 어쩌다 인질로 잡힌 건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함께 구출된 인질들과 함께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을 만난 뒤 프랑스로 이동한 40대 한국인 여성 A씨. 현재 프랑스 군병원에 머물며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도착 당시 마중을 나간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와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기 여행 중이던 A씨는 미국인 여성과 함께 부르키나파소에서 배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 자세한 피랍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28일간 우리 국민의 피랍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의 신고, 정보기관 첩보, 영사콜센터 민원 접수, 해외 외신 모니터링 등 그 어느 경로로도 정보가 입수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도 자국민 피랍 사실을 몰랐다면서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국민의 위치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귀국 절차도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한국인 여성이 왜 위험지역에 들어간 건지가 궁금한데 종교적 이유는 아닌 거죠? 네, 종교적 이유는 아니고 장기 여행 중이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A씨는 40대 여성으로 IT 분야에 종사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예. 1년 전 여행을 떠났고 최근에는 가족과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종 신고가 없었다 보니 외교부도 피랍 사실 자체를 몰랐었고요. 예. 현재 프랑스 군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납치된 건지는 확인이 좀 된 겁니까? 네, A씨는 부르키나파소에서 혼자 여행을 하다가 미국인을 만나 동행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납치됐는데요. 네, 저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납치돼 북부에서 구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A씨가 바로 부르키나파소로 간 것 같진 않고 예. 바로 옆 나라인 코트디부아르로 갔다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부르키나파소. 네.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네, 부르키나파소는 알카에다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활동 중인데요. 북부 지역 일부는 적색 경보, 나머지 지역은 황색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적색 경보는 가급적 여행 취소를 권고하고 있고요. 황색 경보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선 올해 1월 캐나다인이 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됐고 2018년 9월에도 외국인 2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된 적이 있어 치안이 아주 불안한 곳이라고 외교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프랑스인 2명하고 우리 국민은 보이는데 원래 인질이 4명이었잖아요. 한 명이 네. 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인 한 명이 보이지 않고 있죠. 부르키나파소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은 바로 본국으로 간 건데요. 우리나라는 부르키나파소에 대사관이 없다 보니 프랑스인 2명과 함께 일단 프랑스로 간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일부에서는 제발로 위험한 곳을 갔는데 이걸 세금을 들여서 다시 자국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2007년 샘물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샘물교회 소속 단기봉사팀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가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됐었죠. 예. 당시에 2명이 죽고 21명은 억류 40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정부 만류를 무시하고 떠났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최근에는 리비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져서 우리나라 공관이 지난달에 모두 철수했는데요. 우리 국민 4명이 계속 머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4명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찾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의 유명 사찰인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파 속으로 돌진한 겁니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통도사 정문에 진입한 승용차가 갑자기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차량 앞에는 10명 넘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소방대원들은 차량 밑에 깔린 사람들이 있을까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통도사 경내도로를 달리던 75살 김모 씨 차량이 방문객들에게 돌진한 겁니다. 차량은 보행자들을 잇따라친 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쾅 소리 나더라고요. 떡 주위에 파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거를 막 때려 박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유명 사찰인 양산 통도사에는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내 차량 정체가 심해 잠시 멈췄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호스피탈 박으신 거는 맞으신 것 같고 생각보다 차량이 빨리 움직이셨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는 내리막길에 서 있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빌라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다쳤는데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주택가 내리막길로 내려옵니다. 잠시 뒤 도로 옆 건물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 회차 지점에 서 있다가 40m를 미끄러진 겁니다. 마을버스가 부딪힌 건물 기둥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미처 내리지 못한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여기 경찰가 다 그냥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뭐 말도 못했어요 아주.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승객 8명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기사는 잠시 버스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를 했을 때 소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제대로 못 채웠다는 거지.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니들이? 감초 역할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배우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 지난 2월 자신이 살던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 하지만 그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뭔 술을 그렇게 먹고 운전했냐고 얘기 잘도 모르는데. 하지만 법원은 최근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병옥 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당시 이곳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았고 부천의 한 술집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백화점 뒤쪽에서 2차 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리운전을 보내고 자기 일 보고 거기에서 운전했. 김 씨는 음주 사실이 알려진 뒤 공식 사과와 함께 출연 중인 드라마 등에서 모두 하차했지만 음주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중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단독 보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살 아이의 얼굴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는데요. 어린이집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의 물컵을 가져가더니 뺨을 때립니다. 잠시 뒤 보육교사가 때린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이어 이 아이를 CCTV가 없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보육교사도 아이 얼굴에 약을 발라줍니다. 당일 어린이집을 찾은 아이 어머니는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너무 심해서. 얼굴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손자국인 거예요. 또 아이의 행동도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그 화면을 제가 보여줬더니 자기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이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며 상습 학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100% 아니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보육교사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곳 스튜디오에서 본 이 광화문 광장입니다.
대한애국당이 어제 세월호 추모공간 옆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때 이 사망한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게 명분인데요. 서울시는 세월호 공간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거고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 8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 농성 천막을 기습 설치하자 충돌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우리는 추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서 불법이라 하면 그네들이 하는 불법이고. 대한애국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숨졌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되고 우리 애국당은 안 된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 부닥쳐야죠. 몸싸움을 하든가 막아야죠. 자신들의 천막 농성장을 세월호 추모공간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추모시설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은 촛불의 성지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애국당의 농성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어제 대구를 찾았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말을 썼다가 정확한 뜻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단어가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을 만큼 파장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뜻을 모르고 썼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야당과 일부 언론을 공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파,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일부 극우 사이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를 낮춰 부르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발언을 한 지 4시간여 만에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유래를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역시 SNS에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부를 폭탄 정권이라고 칭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장외 행보가 이어지며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리고 요격 여부는 어떤지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202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수년간은 무방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기존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떨어지고 비행 패턴이 복잡한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무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기종들하고 달라져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패턴을 이제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 그렇다. 이 신형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고도 50km 이하 정점을 찍은 뒤 속도가 떨어진 때를 노려야 합니다. 적합한 대응책으로는 고도 30에서 40km대에서 요격하는 천궁2와 신형 패트리엇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으로는 신형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천궁2가 실전 배치되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2020년대 중반, 신형 패트리엇은 2023년에야 실전 배치가 완료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요격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지연시킨 사람은 우리 군이었다.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을 제대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군 당국이 미사일 요격체계 조기 구축을 외쳤지만 이번에도 대응은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홍콩이 시끄럽습니다. 홍콩에서 잡힌 범죄 용의자를 이 중국 본토로도 보낼 수도 있게 정부가 법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반중국 인사들을 중국에 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의회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홍콩의 범민주파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회의실. 사회권을 넘겨받으려는 친중파 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의장석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범민주파가 몸을 던져 격렬히 저항합니다. 부상자까지 속출할 정도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한 것은 홍콩 정부와 친중파 의원들이 추진 중인 범죄자 인도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잡힌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게 법을 바꾸려는 것인데 범민주파와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에 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香港人喺香港可能會被引導翻去中國受審咯，呢樣嘢係完全破壞咗一國兩制對香港人嘅人權嘅保障同埋法律嘅保護。 이번 범죄자 인도법이 개정되면 홍콩 내 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자신의 유명 SNS를 바탕으로 적잖은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기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쓰는 거라며 팔았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오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애를 무조건 낳아야지 이주인은 아니었어요. 일도 바쁘고. 오늘은 거의 지금 새벽까지 미팅 있거든요. 인블리, 치유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출산 등 민감한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근함을 무기로 의류, 화장품, 먹거리 사업까지 진출해 내가 쓰는 제품으로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는데 사과와 대응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화장품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엠피언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천년 재료로 사용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해서 그렇다고. 치유와 미미쿠키도 다른 브랜드 제품을 속여서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큰 인기 덕에 백화점까지 진출했지만 잇따른 논란에 이제는 유통업체들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판매 중단 전이 조금 됐어요. 아마 당분간은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SNS 마켓 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총 3,000건을 넘었습니다. SNS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고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문제가 생기면 인플루언서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된 어느 날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결국 한 청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제외된 외국 기업이 25곳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가 국내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며 가입을 철회시킨 겁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녔던 김모 씨도 지난달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공문이 와서 그때 지원금 받은 게 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뱉어내라. 화가 나요. 지난 2017년 3개월 동안 적립금을 낸 뒤 정부로부터 7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뒤늦게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취업지원금을 했으니까 썼겠죠. 담당자가 뭘 실수했을 것 같다. 거기서 열을 받아서 행정 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다 가입이 철회된 청년들은 모두 54명에 달합니다. 나라는 상관없어라는 그런 태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한 상태고요. 고용노동부도 업무 처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스포츠 속에 숨겨진 과학을 체험해보는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친 길을 헤쳐가는 레포츠.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인 오프로드 바이크입니다. 최대 50m까지 날아가는 짜릿한 질주가 매력인데요. 김유빈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암벽을 타고 오르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라이더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거친 길을 주파하는 오프로드 바이크입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5m까지 높이 솟구쳐 최대 50m까지 날아가는 짜릿한 질주. 이 부분 국내 챔피언 김준현 선수입니다. 비포장도로에 최적화된 바이크 덕분입니다. 핵심은 고성능 엔진. 배기량 350cc지만 53마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차체도 100kg에 불과합니다. 일반 바이크보다 힘은 훨씬 세면서 무게는 더 가벼워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체적으로 쌀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이게 튼튼하고 무게 가벼운 이런 재질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난히 큰 앞바퀴와 울퉁불퉁한 타이어까지 더해져 접지력을 높이고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탑승감. 공포가 점차 스릴로 바뀝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점프할 때도 뭐 많이 흔들리는 거나 그런 건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점프쇼도 매력이지만 오프로드의 꽃은 역시 산악주행. 흙길을 주파하고 바위 위를 오르며 대자연의 원초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선 앞부분을 번쩍 들어 올리는 윌리 동작이 필수입니다. 무게중심을 충분히 뒤에 둬야 강력한 동력이 뒷바퀴에 전달되는 순간 앞바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까지 딱 갔다가 넘어지기 직전까지 있다가 이제 풋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윌리 구사를 위해선 오랜 연습이 필수. 노련한 기술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짜릿함을 누릴 자격이 생깁니다. 최적화된 장비와 남다른 기술로 험난한 산길을 주행하는 오프로드 바이크.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네,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90년 역사의 서울 국제 마라톤이 국제 육상연맹 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풀코스 마라톤 대회로는 보스턴 마라톤과 아테네 마라톤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훈우 기자입니다. 38,000명의 마라톤 주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아일보와 서울시가 매년 3월 주최하는 서울 국제 마라톤 겸 제90회 동아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자, 총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이제 42.19km를 달려 나갑니다. 서울 국제 마라톤이 처음 열린 건 일제강점기였던 1931년. 1933년 우승한 손기정 선수부터 황영조, 이봉주 선수에 이르기까지 한국 마라톤의 영웅들도 이 대회 출신입니다. 최근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서울 국제마라톤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해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풀코스 마라톤 대회로는 보스턴 마라톤과 아테네 마라톤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월부터 육상의 전통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엔 거리 곳곳에 연등이 내걸리고 연꽃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정신들도 축사에서 연꽃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요즘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과연 이 연꽃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교 그림 속 근엄한 표정의 석가모니불. 가만히 연꽃을 들어 마음의 대화를 건네는 듯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정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석조 나한상으로 가득한 전시장. 수조 속에 소용돌이치는 먹물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형상화한 이 작품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련이 등장했습니다. 먹물 속에 깨끗한 연꽃이 피우게 된 것은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의 어떤 평화와 또 정화, 또 자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불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기념 축사에는 연꽃이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사에만 그칠 뿐 오늘도 정치권은 막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넘쳐나는 요즘, 말없이 연꽃 하나로 깨달음을 전했다는 부처님의 일화가 더욱 와닿는 오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지난해 평창 올림픽 개회식 모습입니다. 앞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뒷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앉아있죠. 당시 김여정은 아베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김여정을 만나기 위해 개회식 시작 직전까지 입구에 서서 김여정을 기다린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겁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 회담을 추진하던 상황이라 김여정을 접촉하려 했던 건데요. 개회식 시작 때까지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명인 사모아에 도착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4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고 이후 미국 정부가 압류했습니다. 퇴근 후 울려대는 학부모 전화로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따로 주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담임교사에게 아예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업무용 휴대전화를 주는 것은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고 또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혼 조건에 대한 미혼 남녀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미혼 여성이 생각하는 상대 남성의 적정 소득은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400만 원 이상도 30%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미혼 남성이 생각하는 상대 여성의 적정 소득은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고 소득에 상관없음이 19%로 두 번째였습니다. 결혼 적정 연령에 대해서 남성은 평균 32.7세, 여성은 31.4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미리 찾아온 여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겠지만 낮 동안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자외선과 오존의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매우 높음, 오존은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차단이 되지 않아서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외출을 가급적이면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질 텐데요.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매우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과 대구가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요. 남부 곳곳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